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엑셀 함수는 레고 블록과 같다고 하죠. 상군TV에는 함수 관련 약 150개의 영상이 있고 그 영상에는 약 200여 개의 함수가 담겨 있습니다. 200여 개의 함수를 공부하고 나서 브이로그 함수를 보니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어느 함수든 쓸데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브이로그 함수를 제대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구성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수의 중첩 활용하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인수의 중첩 그리고 네 번째 유사일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들과 그리고 두 번째 인수의 오프셋 그리고 인다이렉트, if, 트랜스포즈를 중첩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궁합이 잘 맞는 함수와 기능을 통해서 브이로그 함수를 실무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직장 엑셀 실무자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로 취준생, 직장 새내기, 그리고 직장 엑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상군TV는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일반 상식을 주요 아이템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직장 엑셀 브이로그 사용자를 위한 튜토리얼 함수 중첩과 기능 활용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의 V는 버티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세로로 데이터를 찾는다는 뜻에서 브이로그이라고 명명이 됐죠. 인수의 구성에는 찾을값, 찾을값을 포함한 표범위, 그리고 찾을 열번호 옵션입니다. 찾을값에는 ampersand, left, right, mid, trim, clean, value 등을 중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찾을값을 포함한 범위에는 offset, indirect, if, transpose 등을 중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찾을 열번에는 column, columns, match를 중첩을 시킬 수가 있죠. 옵션은 true, 1, 생략은 찾을값의 유사일치, false나 0은 찾을값의 정확하게 일치. 차지값이 문자일 경우에는 고민할 것도 없이 false나 0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차지값이 숫자일 경우에는 유사일치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궁합이 잘 맞는 기능에는 데이터 요소검사, 표서식, 이름 정의, 와일드카드, 그리고 스핀 단추 등이 있습니다. if 에러나 if를 통해서 오류값을 대체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거고요. 찾기 참조함수 조합도입니다. 로우, 로우즈 같은 경우는 행번호를 반환하고요. 칼럼, 칼럼즈 같은 경우에는 열번호를 반환합니다. 행과 열번호 모두를 반환하는 것은 매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죠. 인덱스, 이 행번호, 열번호 부분에다가 로우, 로우즈, 칼럼, 칼럼즈, 매치를 중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주로 인덱스 매치 조합을 많이 사용하죠.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열번호이기 때문에 칼럼, 칼럼즈, 매치를 중첩을 시킬 수가 있고요. H로그 같은 경우는 행번호이기 때문에 로우, 로우즈, 매치를 중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H로그의 H는 호라이젠탈의 수평의 가로이란 뜻이죠. 그래서 가로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 H로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V로그과 인덱스 매치 조합을 비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매치 조합을 써야 하는 이유. 자, 첫 번째, 찾을 값을 포함한 범위 왼쪽 데이터를 반환할 수가 있죠. V로그 같은 경우는 찾으려는 값이 표의 왼쪽 열에 항상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열 삽입 삭제 후 후속 처리가 편리하고요. 당연히 다양의 데이터 처리에는 인덱스 매치 조합이 범위를 적게 잡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문서라고 하면 이 인덱스 매치 조합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함수 첫 번째 인수의 중첩 활용. 기본, ampersand, left, right, mid, trim, clean, value를 중첩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입니다. 판매 리스트에 단가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을 하고 VL 탭키를 눌러줍니다. 찾을 값이 되겠죠? 콤마를 한 다음에 찾을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 값을 가져올 거고요. F4를 눌러서 참조 범위는 절대 참조시키고요. 두 번째 값을 정확하게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죠. 자, 두 번째는 판매 리스트에 지금 판매처, 품목 이 두 가지 조건으로다가 판매 금액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 작업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이 판매처와 품목을 갖다가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셀 참조, 그리고 앰퍼샌드, 그 다음에 품목,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찾을 값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성립하게 해서 값을 가져오는 거죠. 판매처가 H면서 품목이 음료수인 경우, 자,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VL 탭키. 자, 판매처, 앰퍼샌드, 품목, 콤마, 그리고 범위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1, 2, 3, 4, 5, 6, 여섯 번째 값이 되겠네요. 여섯 번째 값을 정확하게 가로 닫고 엔터. 자, 판매처가 H면서 음료수, H면서 음료수 20만 원을 정확하게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사용하느냐? 이 품목 부분을 보시면요. 자, 홈 탭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셀 강조 규칙, 중복값 확인하시면 이 중복값들이 섞여 있고 판매처는 고유값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럴 경우에 두 가지 조건을 곁들여서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 미드함수 중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함수는 문자열 추출할 문자의 첫위치, 추출할 문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군 AD, HK가 있죠. 여기서 뒤에 있는 부분만 추출을 하는 거죠. 먼저 미드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함수를 불러서 해당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문자열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값, 그리고 하나의 값을 가져올 거니까 1을 입력을 해준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부루곱의 첫 번째 인수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수식 입력줄로 가셔서 등호 뒤에 클릭을 한 다음에 VL 탭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수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인수가 자, 여기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시키고 열번호 1, 2, 3, 4, 5 5번이 되겠습니다. 5, 0.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불러오는 거죠. 자, 이렇게 미드함수를 중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로 해도 돼요. 자, 트링클린 밸류 vlookup 중첩 활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vlookup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VL 탭키 아이템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 이 범위, 찾을 범위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F4 눌러서 두 번째 값을 정확하게 가져와라. 샵 NA 오류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차함수, 캐릭터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공백을 심어뒀기 때문이죠. 자, 이럴 때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트림 함수를 응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수에다가 트림 함수를 중첩을 시켜서 엔터. 자, 이렇게 아이템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줄바꾸기를 갖다가 여기에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VL 탭키 찾을 값 그리고 찾을 범위가 되겠죠. F4 눌러서 두 번째 값을 정확하게 가져와라. 엔터. 자, 똑같이 샵 NA 오류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유령 문자를 제거하는 클린 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스 부분에다 클린 함수로 해서 중첩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아이템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밸류를 중첩시키는 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자형 숫자를 숫자로 전환하고 싶을 때 밸류 함수를 쓰죠. 등호를 입력하고 VL 탭키. 자, 순서 이 숫자를 가지고 한번 값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가 되겠네요. F4 누르고요. 세 번째 값을 정확하게 가져와라. 엔터. 똑같이 샵 NA 오류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수식 입력줄에서 이 첫 번째 이 부분에다가 VA를 누르게 되면 밸류가 뜨죠. 자, 더블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갖다가 중첩을 시켜주면 자,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링클린 밸류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인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 세 번째 인수의 중첩 활용 칼럼즈 매치를 활용할 건데요. 이 원본 데이터에서 칼럼과 칼럼즈 매치를 이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를 입력을 한 다음에 컨트롤 키로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값을 가져올 건데 vlookup의 세 번째 인수 같은 경우는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겠죠. 2, 3, 4, 5. 그런데 이 칼럼즈 매치를 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칼럼즈는 열번호를 반환 함수예요.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칼럼
A1 셀을 클릭해 주고요. 바로 적용을 해보면 1이라는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 2, 3, 4, 5를 가져올 거예요. 자, 인수를 생략하고 한번 열번으로 반환해 볼까요? 8이라는 숫자를 가져오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8, 9, 10, 11이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2, 3, 4, 5예요. 그러면 이 8에서 마이너스 6을 하게 되면 이렇게 2, 3, 4, 5가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VL 탭키 그리고 찾을 값이 되겠고, 이 부분은 옆으로 채우기를 할 거기 때문에 F4를 하나, 둘, 세 번을 눌러서 열고정 혼합천조로 바꿔주고요. 당연히 범위 지정을 하신 다음에 F4 눌러서 이 부분도 절대 참조시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칼럼 함수를 응용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6이었죠. 자,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브루곱에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채우기, 아래로 채우기. 브루곱의 세 번째 인수를 일일이 고쳐주지 않아도 바로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칼럼즈 같은 경우에는 셀 범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열번으로 반환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열을 잡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2라는 값을 가져오죠. 근데 옆으로 채우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콜론 앞부분을 갖다가 F4 눌러서 절대 참조. 자, 그리고 옆으로 채우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2, 3, 4, 5가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호를 입력하고 VL 탭키. 자, 찾을 값이 되겠고 F4 세 번 눌러서 열고정 혼합 참조.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만들고 방금 전에 했던 칼럼즈 함수를 불러와서요. 똑같이 두 개의 열을 잡은 다음에 앞에 콜론 앞에를 클릭 F4 눌러서 절대 참조시키고 가로 닫아주고 자,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일치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매치로 이용을 해볼게요. 매치 같은 경우는요, 찾을값 범위 옵션입니다. 옵션은 1, 0, 마이너스 1인데 1은 찾을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대값, 유사일치고요. 0은 찾을값과 같은 첫째값, 정확히 일치입니다. 마이너스 1은 찾을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소값, 유사일치죠. 자, 이 부분은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등호를 입력하고 매치 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지금 찾을 값이 이 위에 있는 값이 되겠고요. F4 하나, 두 번을 눌러서 행고정 혼합참조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 원본 데이터,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시켜주고 정확히 일치시킬 거야. 0을 입력해 준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2, 3, 4, 5를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응용하는 거예요. 수식 입력실에서 등호 뒤에서 VL 탭키. 자, 이 부분은 세 번째 인수가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인수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F4 세 번 열고정 혼합천조로 바꿔주고요. 자, 범위 지정해야겠죠? 자,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시키고 세 번째 인수는 이 매치가 되겠죠. 자,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수 정확하게 일치.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채우기, 아래로 채우기, 값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인수로 가보도록 하죠. 브이로그 함수 네 번째 인수 유사일치. 찾을 값이 숫자일 경우 유사일치를 할 수 있는데요. true 생략 1을 이용할 수가 있죠. 주로 생략을 이용합니다. 자, 규칙은 해당 범위의 최소값으로 지정이 돼야 되고 가져올 값은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름차순은 가나다순 1, 2, 3, 4, 5, A, B, C, D를 말하는 거고 내림차순은 합파타순 5, 4, 3, 1, 2D, 12A 이 순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평점표가 보통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죠. 하지만 이 유사일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점수 부분 같은 경우는 0에서 59가 최소값으로 해서 0으로 해서 가, 그리고 60에서 69면 60 최소값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바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죠. 등호를 입력하고 VL 탭키. 자, 지금 이 찾을 값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필드명을 찍은 다음에 아래 방향키, 자, 그리고 콤마를 해서 자, 여기 평점표의 이 부분이 범위가 되겠죠. 자, 범위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시키고요. 두 번째 값을 가져오는데
네 번째 인수는 생략을 해서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 수, 양 이렇게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구입 총액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 자, 랭크 EQ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이 구입 총액에 순위를 매길 건데요. 랭크 EQ 같은 경우는 값, 범위, 옵션이죠. 옵션은 0 또는 생략하면 내림차순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자, 보통은 내림차순을 할 수밖에 없죠. 구입 총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순위가 올라가는 거니까. 자, 특이사항으로 오름차순을 할 경우에는 이 달리기 기록 같은 거는 초가 낮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요. 그때는 오름차순을 하죠. 자, 여기에 먼저 랭크 EQ로 해서 순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EQ 함수를 갖다가 불러오고요. 자, 먼저 값이잖아요. 자, 값은 상대 참조로 둬두고요. 자, 이 구입총의 범위가 되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생략하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등급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로 가서 클릭한 다음에 VL 탭키. 자, 이게 첫 번째 인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이제 가져올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도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가져올 값이 두 번째 값이고 네 번째 인수는 생략을 하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유사일치로 해서 등급을 가져오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기능 활용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 활용 부분에서는 데이터 유선 검사, 와일드카드, 양식 컨트롤, 그리고 표 서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VL 탭키, 그리고 품목이 찾을 값이 되겠고요. F4 3번 눌러서 열고정 혼합 전제로 바꿔주겠습니다. 옆으로 채우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콤마. 자, 지금 수량이 두 번째 값이 되겠죠? 두 번째 값을 콤마 정확하게 가져와라. 엔터. 자, 그런데 찾을 값이 없기 때문에 샵 NA 오류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if를 중첩을 시켜서 오류 값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if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품목이 공백이면 공백을 가져오고 거짓이면 브이로그업을. 자, 이렇게 해서 if의 가로 닫아주고 엔터를. 자, 이렇게 해당 내용이 기재가 돼서 자, 오류값이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는 앞서서 매치 함수를 배워서 자, 이 부분에다가 브이로그업의 세 번째 수에다 중첩을 시켜서 옆으로 채우기를 할 때 이 열번호를 일일이 바꿔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열번호 부분을 지워주시고 매치 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찾을값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F4 두 번 눌러서 행고정 혼합참조로 바꿔주고요. 찾을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F4 눌러서 그리고 매치의 세 번째 인수 정확하게 일치. 자, 이런 다음에 엔터. 자, 그리고 옆으로 채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는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시고요. 원본을 클릭한 다음에 미리 써놓은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드롭다운 버튼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보면 이렇게 값이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사용지 이렇게 값을 가져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밑에다가도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등호를 입력하고 VL 탭키. 자, 그리고 찾을 값이 되겠고 F4 3번. 자, 그리고 찾을 범위가 되겠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바로 매치를 중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함수를 불러온 다음에 자, 찾을 값 부분 그리고 F4 두 번 눌러서 행고정 혼합 참조. 찾을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F4 누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를 시킬 거고요. 브이로그업의 네 번째 인수 정확하게 일치. 자, 이렇게 해서 엔터. 당연히 샵 NA 오류가 뜨죠. 이번엔 if 에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값이나 수식, 오류를 대체할 값이나 수식이죠. 등호 뒤에 클릭을 한 다음에 if 에러 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뒤에서 콤마 쌍따옴표 두 개 가로 닫아주고 if 에러를 가로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해당 내용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류값이 안 보이죠? 자, 그런 다음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if 활용해 봤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 링크 걸어놨으니까 이 두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일드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카드, 만능 문자. 부분 일치하는 문자를 검색하는 특수 문자죠. 자, 별표, 에스터리스크, 그리고 물음표, 퀘스천 마크, 물결표, 틸드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주로 이온 별표를 많이 사용하죠. 문자 개수에 상관없이 검색이 가능하니까. 자, 여기 상군TV 주요 아이템 중에서 이 자동화라고 써 있는 부분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 업로드 영상 23이라는 숫자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VL 탭키. 자, 이 에스터리스크를 이용할 거예요. 에스터리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자니까 쌍따옴표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8번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쌍따옴표로, 그리고 앰퍼샌드. 자, 그런 다음에 이 M8을 찍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다시 앰퍼샌드를 하고 쌍따옴표, 그리고 8번을, 그래서 별표를 다시 쌍따옴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지 제대로 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범위가 되겠죠. 범위, 자질값을 포함한 범위. 채우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절대 참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값을 정확하게 가져와라. 엔터. 자, 이렇게 해서 23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수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매치 때문이겠죠? 근데 매치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 부분 수량 부분, 이 칼럼명을 갖다가 단가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칼럼명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줬을 경우에 수식을 건드리지 않아도 해당 내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양식 컨트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컨트롤 스핀 단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 도구 탭이 보여야 되는데요.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요. 자, 여기 개발 도구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개발도 탭으로 들어갑니다. 컨트롤 그룹에서 삽입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스핀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컨트롤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컨트롤 서식에서 최소 값을 갖다가 1로 지정을 하고요. 최대 값을 갖다가 300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은 그대로 놔둘게요. 일씩 증가하는 걸로. 그런 다음에 셀 연결을 여기 W6에다가 연결을 해서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증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수주 번호 부분에다가 등호를 입력하고 VL 탭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W6을 갖다가 차질 값으로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범위 지정한 다음에 두 번째 값을 정확하게 엔터. 자, 이렇게 수주 번호를 불러오게 되죠. 나머지 이제 자재 식별표는 이 첫 번째 자재 식별표를 기준으로 해서 값을 불러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미리. 자, 그런 다음에 고객사 분명 수주량 낱길 포장 수량도 브이로그업으로 가져오면 되죠. VL 탭키. 자, 수주 번호가 기준이 되겠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도 F4 눌러서 절대 참조. 자, 그리고 고객사 같은 경우는 1, 2 두 번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값을 정확하게 가져와라. 엔터. 자, 고객사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쭉 채우기를 한 다음에 이 열 번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3. 자, 그리고 이 부분은 4. 자, 이 부분은 5. 그리고 이 부분은 6. 자, 지금 낱길이 숫자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홈 탭으로 가셔서 표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해당 내용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날짜.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해당 내용이 지금 여기는 적용이 안 되는데 등호를 입력하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자, 이렇게 이 부분도 등호를 입력하고
엔터. 자,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작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리본 메뉴를 숨기고 하나씩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자동으로 자재 식별표가 이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장점이 있어서 스핀 단추를 활용해 봤고요. 자, 표서식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자, 다시 리본 메뉴를 불러와서 자, 이 부분에다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바로 표 만들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확인.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표가 되는 거죠. 줄무늬행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이게 범위가 여기 범위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가 범위가 되죠.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컨트롤 X,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보시면 범위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맛에 표서식을 활용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동적 참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지정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해당 내용이 적용이 돼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식 컨트롤 스핀 단추와 표서식을 활용을 해봤어요.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 두 번째 인수의 오프셋 중첩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셋은 멀리 놓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인수는 기준 위치 행렬, 행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인수의 행렬은 간격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와닿지가 않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오프셋을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H를 갖다가 기준 셀로 잡아주시고요. 1,1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행렬 인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값이 가져오는지 엔터. 자, 5라는 값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기준 셀을 기준으로 해서 한 칸, 그리고 밑으로 한 칸. 그래서 이 5라는 값을 가져온 거죠. 자,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인덱스도 행렬의 좌표를 찾는 함수인데 이렇게 범위에서 하나, 둘, 하나, 둘. 자, 2,2가 되겠네요. 행번호와 열번호 이렇게 해서 엔터 하게 되면 5라는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오프셋을 이용해서 5라는 값을 가져왔고 요게 이제 인덱스를 이용해서 5라는 값을 가져온 내용이죠. 이렇게 수식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인수를 생략하고 한번 해당 내용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오프셋을 불러와서요. 똑같이 기준세를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를 생략할 건데 그냥 0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수를 갖다가 2,2를 지정을 해줄게요. 가로 닫고 엔터. 자, 샵 밸류가 뜨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수는 범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인수라는 함수 있잖아요. sum이라든지 average 이런 걸로 해서 가져오게 되면 값을 가져올 수가 있죠. 자, sum을 갖다가 바로 적용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12라는 값을 가져오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 2,2는 어떤 범위이냐? 요렇게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12라는 값을 가져오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3,3으로 바뀌면 3,3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45라는 값을 가져옵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렇게 범위가 되겠죠. 자, 간격과 범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바로 브이로그과 한껏 곁들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단가표에 단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VL 탭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는 이 분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인수에다가 오프셋을 결합을 시킬 건데, 자, 오프셋. 자, 먼저 여기 기준 셀을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M8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0, 세 번째도 0. 자, 왜? 범위를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범위 부분에다 count A를 섞을 겁니다. count A, count A.
자, 그래서 요 n열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분명하고 이 단가표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해서 없애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범위잖아요. 열범위는 하나,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콤마 2를 입력을 해주고 오프셋의 가로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찾을 값 그리고 범위가 지정이 됐으면 vlookup의 세 번째 인수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vlookup의 세 번째 인수 두 번째 값을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자, vlookup의 가로 닫아지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만약에 요 내용을 들고 오잖아요. 요 내용이 추가가 되면, 자, 쭉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 이 부분이 동적 참조로 지정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vlookup 두 번째 있에다가 이렇게 오프셋을 거의 공식처럼 쓰이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지정을 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동적 참조 오프셋 함수와 궁합이 잘 맞는 엑셀 기능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vlookup과 indirect 함수를 아마 중첩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두 번째 인수 indirect 중첩 활용. indirect라는 뜻은 감저적이라는 뜻이죠. indirect 함수의 인수는 값 옵션입니다. 문자의 형태로 지정된 셀 주소를 실제 셀 주소로 만들죠. 옵션 같은 경우는 생략 추루는 A1 스타일, 지금 보시는 이 A1 스타일이고요. 자, false 같은 경우는 R1, C1 스타일입니다. R은 row, C는 컬럼이 되겠죠. 그래서 행과 열이죠. 지금 O14셀에다가 상군 TV를 입력해 뒀고요. 그리고 O15셀에다가 O14 셀 주소를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것을 인다이렉트로 불러와 보면 요 지금 내용을 갖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인다이렉트 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쌍따옴표를 준 다음에 O14를 입력을 해주고 쌍따옴표 가로 닫고 엔터. 자, O14셀이 지금 상군 TV죠. 그래서 상군 TV를 가져온 거고요. 다음에는 등호를 입력하고 인다이렉트 함수로 해서 이번에는 지금 O15셀을 클릭해 준 다음에 쌍따옴표 하지 않고 엔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O14라고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R1, C1 스타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군 TV가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R14가 되겠고, 지금 여기 5열이잖아요. 5열은 이 숫자로 매김을 하게 되면은 1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R14, C15가 되죠. indirect 함수를 불러와서 쌍따옴표를 주고 R14 그 다음에 C15 쌍따옴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false 지금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 상군팁이라는 값을 가져오죠. 요 세 타입만 이해를 하시면 인다이렉트 함수를 활용을 한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세 타입 주로 이제 A1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죠. 자, 그리고 이름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 인다이렉트 함수하고 이름 정의하고 굉장히 잘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셀프의 이름을 정의하는 것이다. 자, 수식 탭에 보시면 여기 정의된 이름에 이름 관리자가 있고 이름 정의가 있죠. 이름 관리자는 Ctrl F3이 단축키고요. 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여기 이 예문에서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Ctrl Shift F3을 눌러주게 되면 선택형에서 이름 말기 팝업창이 뜨고요. 이 첫 행, 자, 첫 행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자, Ctrl F3을 눌러볼게요. Ctrl F3. 여기 보시면 바로 주요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름 정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를 하고 싶으면 여기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고 닫기를 해주면 삭제가 되죠.
자, 함수 수식,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등의 범위 지정 시 이름 정의로 지정이 가능을 합니다. 저는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이름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범위 지정한 다음에 여기 이름 상자 클릭을 한다고 하고 연수점 엔터. 자, 여기 이 부분을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하객점 엔터. 자, 여기 부평점 범위 지정하고 부평점 엔터. 자, 이름 정의가 잘 되어 있는지 컨트롤 F3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두 번째 인수의 인다이렉트를 한번 중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VL 탭키. 자, 차지값은 F4 3번 눌러서 열고정 혼합 참조로 바꿔주고, 이 범위 부분이죠. 이 범위 부분에다가 인다이렉트 함수를 불러와서요. 자, 여기죠. B6셀을 클릭해 준 다음에 옆으로 아래로 채우기를 할 것 때문에 F4 두 번 눌러서 열고정 혼합 참조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콤마 두 번째 값을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아래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값을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 시트의 표 참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시트 참조의 구성을 알아야 되는데, 시트명의 느낌표, 셀 주소 이렇게가 구성이 돼야겠죠. 자,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VL 탭키. 자, 그리고 찾을 값이 되겠고 F4 3번 눌러서 열고정 혼합 참조 바꿔주고요. 자, 이 두 번째 브이로그의 두 번째 인수 범위에다가 인다이렉트 함수를 불러와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B17이 되겠죠. F4 두 번 눌러서 열고정 혼합 참조로 바꿔주고 앰퍼샌드 한 다음에 자, 옆에 지금 세 군데 이제 시트에 똑같이 내용을 넣어놨는데 자, 이 부분을 잡아주시게 되면 연수점이라고 해서 그리고 느낌표 범위가 나오죠. 자, 이 부분에 연수점을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범위 잡습니다. F4 눌러주시면 이렇게 절대 참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B17 앰퍼샌드 느낌표 그 다음에 이렇게 해당 셀 범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 부분 문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꼭 해줘야 될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쌍따옴표로 해서 묶어주셔야 돼. 묶어주셔야 돼. 그리고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B17이잖아요. 그럼 옆으로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C17이 되고 얘는 D17이 되겠죠. 그래서 연수점, 하객점, 부평점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에 있는 값을 갖다가 한꺼번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자, 인다이렉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부분에다가 간접 참조로 해서 해당 내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중요한 내용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if를 한번 두 번째 인수에다 중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업 두 번째 인수 if 중첩 활용. 여러 개의 표 또는 한 개의 표에 서로 다른 범위를 대상으로 참조 범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업 찾을값 if 조건식 참값의 표범위, 거짓값의 표범위, 열번호 옵션.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죠. 먼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서 지점명과 영업사원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점명을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시고요. 음본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범위 지정을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내용을 지정할 수 있고요.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가가지고 여기 목록으로 가셔서 자, 그리고 원본 클릭 그리고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을 하나 지정을 해주고 자, 그리고 이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 주실 거면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자, 이 부분에서 컨트롤 Alt V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 유효성 검사 확인.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Alt V. 자, 그래서 유효성 검사 확인.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원하는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수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등호를 입력하고 VL 탭키, 자, 영업사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콤마, 그 다음에 if 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A10 셀이 부평점이라면, 자, 콤마, 창값의 표범위죠. 창값의 표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콤마, 거짓값의 표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로 닫고, 그리고 콤마, 세 번째 값을 가져올 거죠. 금액이기 때문에, 콤마 0.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자, 지금은 샵 NA56가 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연수점에 상분사잖아요. 자, 부평점에 상분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평점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해당 값을 가져오고, 자, 연수점에, 자, 상군 6이죠. 상군 6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개의 표에서 해봤는데요. 자, 지금 이 한 개의 표에서도 똑같이 해당 내용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등호를 입력하고 VL 탭키, 그 다음에 똑같이 영업사원을 기준 셀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콤마 if 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이 부분이죠. 지점명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등호를 입력하고 부평점 이라면, 자, 그 다음에 창값의 표범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까지네요. 자, 그리고 거짓값의 표범위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닫고 3,0이 되겠습니다. 엔터. 자, 연수점 393. 연수점 393이 없죠? 자, 연수점 396. 자,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이로그 두 번째 인수에 if 중첩 활용을 해봤고, 자, 마지막으로 트랜스포즈를 한번 중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두 번째 인수의 트랜스포즈 중첩 활용. 가로로 구성된 원본 데이터에서 찾기 참조. 자,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원본 배열 범위를 인수를 갖고 있지요. 자, 트랜스는 across, 포즈는 place. 자, 셀 집합과 동일한 빈셀 선택 후 함수 입력 후 원본 셀 범위 입력, Ctrl Shift Enter를 누른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자,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행렬 바꾸기 하는 건요. 자, Ctrl C. 자, 그리고 Ctrl Alt V. 자, 선택하에 붙여넣기 보면 여기 행렬 바꿈 있죠? 체크하고 확인. 자, 이렇게 행렬 바꿈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입니다. 트랜스포즈. 등호를 입력하고 TR 트랜스포즈.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Ctrl Shift Enter. 자,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수식으로 값을 가져오면 장점이, 자, 여기 복숭아 ID 있잖아요. 2,500원이죠. 연동이 된다는 거죠. 단점은 여기 보시면 표의 서식도 가져왔지만 함수는 표의 서식을 가져올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요것을 이용할 거예요. 요것을 이용을 해서 이 가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VLOOKUP은 버티컬이라고 해서 세로 있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네, 트랜스포즈를 활용해서 가로의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즈. 등호를 입력하고 VL 탭키. 자, 아메리카노 이 부분 A9 셀이 기준이 될 것이고요. 자, 콤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트랜스포즈를 중첩을 시키는 거죠. 트랜스포즈. 자, 그리고 이 트랜스포즈 부분이 이렇게가 되겠죠. 이렇게 범위 지정,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고요. 자, 트랜스포즈는 가로를 닫아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값을 정확하게, 자, V500 가로 닫아주고, 자, 이 상태에서 Ctrl Shift Enter.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채우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죠. 이 트랜스포즈의 이 부분을 갖다가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됩니다. 절대 참조. 자, 그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다시 Ctrl Shift Enter. 자, 그러면 이렇게
값을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참조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배열 수식을 만들어야 된다. 자, 배열 수식에 공부하신 부분은 이 편이 있거든요. 자세하게 두어뒀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VLOOKUP 함수, 직장 엑셀 VLOOKUP 사용자를 위한 튜토리얼 함수 중첩과 기능 활용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상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